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자, 2, 3일 동안 반등이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이전 고점을 또다시 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결과적으로 FOMC 회의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긴 했었지만, 지나고 보면 또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기보다는 결국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너무 많은 배팅을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시장이 무조건적인 상승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좀 드려볼 거냐면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방향 보다는 조금 더 쉬운 방식의 투자를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그러한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우리가 급등하는 주식에 매수를 한다고 할 때 너무 높은 위치에서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꼭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진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짧은 파동이든 긴 파동이든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상향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파동의 하단부에서 매수하는 걸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오늘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빨간 선이 21선입니다. 자, 밑에 있는 건 200일선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배열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 21선 인근에서만 매수가 들어갔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주 겪는 것처럼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급등하는 시장을 지나왔지만 지켜보시면 항상 21선 인근은 터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서 더 올라갈까봐 걱정을 하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21선 인근을 무조건 터치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쵸? 이전에도 그랬었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코로나 이후 상승기 때도 보시면 아무리 급등하는 주식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자, 이런 식으로 21선 인근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세배 레버리지 혹은 지수 플레이를 하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매수를 이렇게 단기 이평, 즉 5일 이평을 따라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하기보다는 최소한 21선 혹은 31선 정도의 한 달 정도의 매수대를 따라서 매수를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낮은 평단에서 단기 투자를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세배 레버리지만 살펴보더라도, 자, SOXL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1선에서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자, 이 구간에서 한번 있었고,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모든 구간들이 결과적으로 우상향이라는 방향성을 전제로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최악의 매수 타점은 언제겠어요? 자, 우리나라 분들이 엔비디아가 폭등을 하는 시기에 들어간 이 구간이겠죠. 그쵸? 제가 분명히 이때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물리게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이 상승을 여기서 먹지 못했다면 결국은 또 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1, 2%가 물리는 게 아니라 2, 30%가 지금 물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세배 레버리지나 기술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투자 습관으로서 21선이나 31선 같은 이동평균선, 최소한, 그러니까 단기 이평 5일선이 아니라 21선 인근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가져가시는 게 어떠냐라는 투자적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한 습관만 가져가더라도, 자, 우상향하는 단기 시장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반도체주가 또다시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1선 인근에서의 매수 타이밍은 긍정적인 매수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그럼 무너지면 어떡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단기와 장기 이평에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는 손절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손절이 나가야 되고, 내가 만약에 손절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냥 물 타지 마시고 보유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제 모았던 돈을 강하게 넣는 거예요?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그쵸? 그때 강한 매수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투자를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힘든 투자를 하는 이유가 꼭 단기 평이 따라가는 걸 추격을 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가 무너질 때는 급하게 손절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더 큰 시계열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자, TQ 같은 경우도 살펴본다면 자, 21선 인근에서만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위치 단기 평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평단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손절을 한다거나 장기 보유, 즉 현금 비중을 만들어서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는 그러한 식의 대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는 테슬라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즉 EPS와 PER,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뷰, 그러니까 나는 이 종목이 EPS가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를 할 것인지 혹은 매도를 할 것인지 최소한의 이러한 투자 컨셉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EPS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어떠한 종목에 인생을 걸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인생을 걸 정도의 투자 판단은 각자가 노력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EPS가 증가할지 감소할지에 대해서 각자의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가진 생산성과 확장성을 보고 그 부분에 배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PER 같은 경우도 과연 PER이 향후의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 즉 밸류 판단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즉 이거는 실적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해야 되는 위치인 것이고, PER은 예측, 즉 기대감, 밸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습관, 혹은 내가 종목을 매수할 때 이 두 가지를 판단 혹은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은 내가 그런 것 말고 초보 투자자로서 그나마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매수 타점만큼은 단기적인 급등, 즉 5일선이나 뭐 3일선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뭐 21선이든 60일선이든 200일선이든 여러분들이 우상향을 할 거라고 결심을 한 종목이 있다면 중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매수 타점을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습관이 생겨야지만 여러분들이 밤에도 편하게 잠을 자고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도 안절부절하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투자, 즉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해 먹는 건 너무나 쉬워요. 100% 올라갑니다. 그쵸? 혹은 급등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모아간다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다고 해놓고 추가 매수하라고 하고 모아간다라고 떨어질 때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구독자는 더 많아지고 유튜브 채널은 더 커질 겁니다. 지금은 근데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한 유튜브를 지향하기보다는 지양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우상향하는 투자를 할 때는 조금이라도 안전한 투자 방식을 습관을 들이기를 바라서 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평을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는 습관보다는 최소한 21선 정도는 지켜보시면서 그 인근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급등하는 주식이라도 어느 정도 낮은 평단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같은 어느 정도 밸류 이상의 판단을 받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 밸류까지 가져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떨어진다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 좋은 흐름과 산업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의 밸류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1년 후, 2년 후, 3년 후 밸류까지 끌고 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1년, 2년, 3년께 실현이 되면 결과적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유로 미래 가치를 너무 끌고 와서 들어오는, 즉 PER을 부풀려가는 종목보다는 조금은 낮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이러한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내가 손절할 수 있는 라인,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21선이든 200일선이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기도 편하고 손절 타점을 잡기도 편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테슬라가 위험하다, 종목이 위험하다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개별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멤버십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지수나 위험한 종목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우리가 세배 레버리지,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많이 투자하시는 SOXL이나 TQ 같은 종목을 투자를 할 때는 최소한 우리가 5일선을 팔로우하면서 매수하기보다는 21선이나 51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이평선을 따라서 매수 타점을 잡아 가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한테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결국 그 우상향하는 믿음에 부합하면서도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 강조를 해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